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테스트네이션의 에릭쌤입니다. 저는 테스트네이션의 유진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원서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찬바람이 슬슬 불어올 때쯤이면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할 때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어떠신가요? 지금 굉장히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유진쌤이랑 다 같이 저희가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얼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명문대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거의 모든 뭐 힙스 아이비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지원서를 준비하다 보면 몇몇 구간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부분, 매년 맞닥뜨리지만 참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탤런트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능이죠, 재능. 재능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타고난 거,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그 딱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탤런트, 이 재능을 뭔가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해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미국 대학에서 얘기하는 이 탤런트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탤런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보여주는 거랑 그리고 말해야 되는 거랑 같이 잘 조화가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또 탤런트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고 또 어쩔 때는 말할 수는 있는데 또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큰 봉사단체를 비영리단으로서 이끌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지만 뭐 결코 그게 수상으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기가 뭐 영상과 사진과 웹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관련된 상장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시 안에서 표현하는 거랑 실제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시 안에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최소 그래도 수상이 좀 있는지 이거 무조건은 아닌데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그런 관심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AMC 같은 것들을 다 보진 않지만 CMU나 MIT나 뭐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AMC 성적이 있으면 써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의를 해보자면 탤런트는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 중에서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나 명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하나의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다. 탤런트라는 게 사실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탤런트다, 자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타고난 거 아니야? 원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글쎄요, 유재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탤런트를 어떻게 갖고 막 태어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막 역덕이었고 막 너무 막 내가 무슨 역사책만 보면 막 다 기억을 하고 막 연도를 막 외우고 이랬나요? 전혀 아니죠.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책을 자체를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본 걸 다 한 번에 기억한다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막 페이지를 외운다던가 그렇지는 않았죠. 그냥 오히려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더 많이 읽고 책 해질 때까지 읽고 했던 적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주변의 피드백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내가 뭔가 더 알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작은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고 글 많이 쓰는 이제 전공으로 진학했었고 이제 이렇게 쌓아왔던 거죠. 그런 스킬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이제 키우셨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능으로 읽어내신 건가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탤런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를 써도 creative 소통이 있잖아요. creative communication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creative problem solving인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 물리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머리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를 제일 싫어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해가 안 가고 막 10배 갈아 넣어야 됐어. 막
똑같이 A를 받으려면 뭐 10시간 또는 이제 영어는 솔직히 1시간 뭐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꾼, 문과는 아니지만 뭐 사이콜로지 쪽으로 좀 살짝 바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는데, 스템과 문과가 좀 잘 믹스되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은 저는 좀 선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조금 좋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뇌가 좀 발달돼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이게 nature vs nurture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디베이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고나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아니면 노력만 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또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던 걸로 치면 이제 에피제네틱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 잘하게 되고 싶은 것들에 시간과 노력 투자하면은 그쪽으로 더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타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뭔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재능이라고 끝내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던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잘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키워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탤런트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 잘해서, 얘는 막 5살, 6살인데 검사를 받아보면 상위 1%가 나오고, 수학 정시대회를 나갔는데 막 7살, 8살인데도 이미 대학 수학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뭐 예체능 쪽에서도 뭐 5살인데 소리만 들었는데 막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 대학 입시 또는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탤런트는 그 탤런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쏟고, 방금 유진쌤이 얘기했던 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일궈낼 수 있는 탤런트인데, 그거를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깊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재능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지레 겁먹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상담을 하시거나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례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학생들의 사례, 저희 학생이 실제로 했던 이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다. 이거는 얘가 원래 잘했던 거 아니냐. 우리 애는 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뭐 맨날 있죠. 사실 맨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고 오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도 이 질문은 계속 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걸 학생이 생각해냈나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된 거죠.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가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탤런트를 저는 학생들의 인생에서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걸 파면은 얘가 되게 좋을까? 근데 이제 제가 결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피아노를 잘한다, 이 친구가 축구를 잘한다, 이 친구가 역사를 좋아한다, 영어를 좋아한다라는 걸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보는 세계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생은 뭐 여성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에어플레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암을 치료한다든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죠.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고 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면 뭐 피아노를 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 또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보는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들은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도 너도 생각할 수 있는 로드맵 안에서 그냥 너가 1등하면 돼.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정도면 이제 더 경쟁력이 치열할 거고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등을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아무리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세계에서는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뭐 좀 동네에서 난다 긴다 해도 국가 대회만 나가도 놀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IMO 출신 학생들이 뭐 MIT나 칼텍이나 스탠포드 갔을 때 나는 잘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세계가 여기까지가 아니었구나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맛보기 위해서 계속 세계랑 충돌한다라는 게 이제 인터내셔널 대회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을 잘 붙여주면 돼요. 뭐 사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수학에 관심이 있네?
그러면은 그냥 수학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 한 명 데리고 계속 가르쳐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그 시간 대비 또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얻어가는 게 뭘까라는 걸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에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진짜 10년 후에 뭐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해야지 가장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퀄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코 만약에 내가 수학으로만 안 갈 거다, 응용 수학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아예 나는 수학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난 휴머니티인데?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막하단 말이야. 또 저차원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그럼 존록 하나 한번 해볼까? 뭐 아니면 NH 나가고 뭐 그치, NHT 나가볼까? 아니면 뭐 리터처의 AP냐 뭐 랭이냐 리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 친구가 언젠가는 이민진 작가처럼 파친코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떤 아이였기 때문에 저런 걸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탤런트는 결코 내가 그냥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텐을 입학사정관들한테 입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냥 인격체를 줘봐. 그럼 내가 그걸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 뭐 나 어떤 걸 좋아해? 심리학?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 생물학?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이랑 생물학에서 저차원스러운 게 뭘까? 뭐 예를 들어 뉴로사이언스나 사이콜로지 관련된 뭐 클럽이나 동아리를 내가 만들어서 한다든지, 썸머를 간다. 썸머를 간다든지, 브라운에서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프리컬리지 같은 거, 프리서머 같은 거 많잖아요. 또 관련된 사이콜로지, 뉴로사이언스 관련된 페이퍼들도 많고, 인턴십도 있고. 뭐 인턴십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면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수십 번을 두드려 봤지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제 탤런트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뭐야? 뭐 여기서 설마 저는 사이콜로지랑 생물학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 공부하는 탤런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커리어나 메이저는 탤런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탤런트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보여주는 게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영상을 뭐 하나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무슨 뭐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퍼니처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말을 하는 사람이랑 진짜 그 말이랑 그 사진과 그 어렸을 때 영상과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막 의자를 만들어서 내가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막 그런 이제 영상과 사진들이 쫙 있으면, 와 진짜 저 사람이 만든 의자는 얼마나 대단한 의자일까 막 이런 설득이 되잖아. 근데 또 이거를 제가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영상을 만들어도 이걸 보지 않는 분이라든지, 심지어 봐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은 또 나중에 이제 내가 증명을 할 때, 저 근데 진짜로 할아버지가 만든 의자가 있고 할아버지는 실제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영상과 사진이? 어떡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의 그래서 역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유기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친구가 정말 이쪽으로 다 완전한 자기의 영향을 끌어낼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100명에 99명일 거 아니에요. 나한테 딱 왔을 때는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한 게 하나도 없고, 뭐 유기적으로 영상이랑 사진도 하나도 다 막 기록한 것도 없고, 내가 특출나게 뭔가를 잘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바이올로지랑 사이콜로지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상태라든지, 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브랜치아웃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니야. 대회를 좀 나가봤고요, 썸머는 한번 가봤고요, 지금 선생님 한 명이랑 좀 도움을 받아서 리서치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안 좋다기보다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래요. 자, 그럼 탤런트를 어떻게 만드냐?
저는 탤런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생물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누구누구 학생입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날까요? 엄청 많겠죠. 그런 그쵸. 것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의 숨과 그리고 마음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해요. 근데 아까 그거보다는 어때요? 좀 더 뭔가 생각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숨이 무슨 말이고 또 마음은 어떤 얘기일까라는 이제 또 한번 기울이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기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건데, 예를 들어 우리 군인들이 대부분 어떤 젠더죠? 남자죠. 만약에 여기서 군인들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military 이런 에듀케이션을 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주는 상이 있대. 근데 만약에 그게 여학생이라면? 호기심이 가지고 어땠길래? 어땠길래? 도대체 무슨 리더십을 보여줬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너야? 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훅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과연 어떤 문제점과 질문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피겨스케이팅, 수학 1등이 되려면 1등 하면 돼요. 그렇죠. 김연아가 되면 맞아, 그러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탤런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사이콜로지랑 그다음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닥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세상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영역일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질문 안에서는 수많은 탐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게 사회한테 도대체 어떤 이득이 되는데? 라는 그 질문의 세 가지를 이 친구가 하려고 해봤냐? 거기 안에서의 답이 있냐?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저는 그 소사이티를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서 제가 정책까지도 만들었고요. 정책도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내 고난과 역경과 페일리어와 서세스, 요만큼의 서세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이제 입시에서 예를 들어 수상과 뭐 웹사이트랑 뭐 질문이랑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다다다다다닥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탤런트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수학, 물리 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탤런트란 말이야. 그러면 바이올로지랑 사이콜로지의 인터섹션의 탤런트는 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친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가 원래 모든 학생들이 다 가져야 되는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다 다른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문제라고 정의했던 그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꾸역꾸역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매력적인 탤런트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컨설팅을 이제 받으러 왔을 때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어떤 뭐 특출난 재능이나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세 가지를 한다면 평범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떤 건지를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실제로 재능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학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단골 질문인 재능이 없어도 우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재능이 없어도 결국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재능, 미국 대학 입시에서 얘기하는 재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재능, 탤런트와는 조금 결이 다르고 저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학생이 뭐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희 학생 흥미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만나게 돼서 도움을 받다 보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다. 혼자서라도 나는 전 재능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혼자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본인의 재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